안녕하세요. 브라더스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맞이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경제적 문제, 교육 문제, 인간관계, 직업 등 여러 방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나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분야나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는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나 여러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인생의 어떤 공통점을 찾으면 예전보다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성 친구 간이든 연인 간이든지 모든 인간관계에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의 암묵적인 법칙이 존재하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법칙이죠. 이 별거 아닌 공통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그런 교제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깨달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점들을 가지고 동성 친구들에게 적용을 하면 거의 대부분 잘 먹히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여친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줘서 공감하기, 밥 먹을 때 먼저 여친이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기, 여친이 이쁘다고 칭찬하기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도 무방하죠. 진짜 별거 아니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점을 이야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며 제가 말한 공통적인 부분을 아예 부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부터가 다른 존재라고 인식해서인지 제가 말하려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예로는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10년 넘게 키웠었는데요. 키우면서 강아지 똥도 치우고 때가 되면 밥도 줘야 하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약도 주곤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심해서 혼자 잘 있지 못해 제가 어딜 쉽게 나가질 못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아이들과 같이 오냐오냐 하면 버릇이 나빠지는데요. 그래서 적당한 훈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 육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느낌인지 대략 알 것 같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키우는 게 강아지 키우는 거랑 같냐? 라며 강아지와 사람을 비교하는 게 기분 나빠서인지 강아지 키우는 게 별거 아니라는 듯 은근히 무시합니다. 이들 역시 공통적인 요소를 듣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육아와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다르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다르더라도 그 안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은 공통점은 대소변을 제가 대신 해결해 줘야 한다는 점, 때가 되면 밥을 챙겨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이와 강아지의 눈높이에 맞게 대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죠. 그 밖에 더 많기도 해요. 암튼 그런 공통적인 요소를 찾게 되어 비슷한 상황이 오면 보다 쉽게 공감하고 보다 쉽게 적응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를 낳기 전에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들이 자신이 보호하고 키워야 할 존재,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 대한 공감 경험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존재를 대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반려견을 키우지 않았던 사람보다 아이를 더 잘 키울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반려동물들을 잘 키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이지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인간의 심리와 인문학에 대해 책을 통해서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삶에 있어 자기 철학이 분명해지므로 다른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껏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엄청 정성껏 애지중지하며 남들이 하는 사교육에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저희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은 나름 삶을 독립적이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통된 요소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체육 시간에 농구를 배운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을 컨트롤하려면 공을 땅에 튕길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드리블 능력이 생기면 핸드볼 역시 배우기가 쉬워집니다. 핸드볼 종목도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보다 농구를 통해 얻은 드리블 능력으로 인해 배우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공을 다루는 게 익숙해지면 다른 구기 종목을 배울 때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인생의 공통된 요소들이 방금 말한 공을 드리블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된 요소를 찾지 못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삶의 모든 것들을 각각 철저히 구분하여 각자의 분야와 상황을 A부터 Z까지 모두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아지게 되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작도 전에 마음부터 버겁습니다. 일을 할 때도 열심히는 하는데 능률이 떨어지고 결과물의 질은 좋지 않으며 속도가 느리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몸으로 경험하고 실패를 하는데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응용을 하지 못하니 인간관계 역시 좋지 못하죠. 어떤 분야에서 하나를 성공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대체적으로 계속 더 성공을 하곤 합니다.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성공한 사업가는 하나의 사업에 성공을 한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분야의 사업으로 뻗어나가도 금방 또 사업을 잘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이유는 그 원래의 사업에서 얻은 성공의 법칙, 성공의 공통점을 다음 사업에서도 적용을 하니 처음 사업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업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지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했었는데 여기서 얻은 교훈과 자본을 가지고 주식 투자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공통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살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따라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해서 투자하고 사업을 시도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망했었죠. 이제는 꾸준한 독서와 꾸준한 투자 경험을 통해 그리고 예전에 경험했던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를 통해 깨달음을 쌓아가니 이런 공통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저만의 성공 법칙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목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살아가는데 인생의 공통점, 인생의 원리를 깨닫고 다양한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해 나가 각자 원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